안녕하세요. 네, 쓰기 심화 문제 시간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2, 3급, 4급, 그리고 5급, 6급까지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쓰기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저는 천성옥입니다. 네, 앞에 53번 문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50점짜리 문제, 4번 문제 연습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논리적 글쓰기가 됩니다. 토픽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리고 이걸 해야 5급까지 6급까지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산, 높은 산, 네, 산을 넘어야겠죠. 그러나 연습하는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50점짜리 문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공부합시다. 들어가 볼게요. 자, 논리적 글쓰기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아야 한다. 이 말은요, 처음 시작과 끝까지 문제의 그 주제가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잘 흐름을 맞게 쓰는 글, 보고서 같은, 또 신문 기사와 같은, 논문과 같은 논리적 글쓰기가 됩니다. 나의 다이어리, 일기, 에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600자에서 700자니까 앞에 53번 문제의 2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도 많지 않아요. 전부 내가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휘,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요령을 가지고 써야 하는지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네. 답지 양식은 50, 100 해서 700자까지.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00자 요 사이까지 여기에 끝나면 됩니다. 여기 다 넘어가서 막 여기도 막 쓰고 그러면 마이너스 돼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 뭐 이렇게 돼요.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짧아도 길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 해야죠. 그래서 없는 것보단, 하나도 안 한 것보단 좋으니까. 그래서 짧아도 맞는 글을 쓰면 점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맞지도 않은 글을 막 쓰게 되면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쓰기 전략. 전 단계가 있어요. 이 문장 쓰기는 저도 금방 바로 이렇게 못 씁니다. 생각을 좀 하고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메모도 좀 하고 그래야 이런 객관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로 못 쓰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쓰기 전 단계에 제시된 조건을 읽고 쓸 내용을 미리 생각해야죠. 어떤 내용으로 내가 구성을 할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쓰기 단계에서는 생각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단락을 나누어 쓴다. 단락, 논리적이라는 건요. 서론, 본론, 결론. 이걸 맞게 써야 하는 거죠. 시작하는 글, 끝내는 글, 그리고 내용, 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럼 어디가 제일 많아야 할까요? 물론 여기가 제일 많아야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서론이 길고 내용 조금 쓰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시작하는 말. 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한 3줄 정도, 뭐 2줄 정도 결론을 딱 간단하게 내주는 게 좋아요. 결론은 어때요? 본론까지 한 내용을 짧게 줄여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없는 내용을 갖다 쓰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급 이상의 문법을 써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는 문법을 쓰세요. 먼저 가장 정확하게 쓰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법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법 몰라도 괜찮으니까 정확한 글쓰기가 먼저 하세요. 그런 다음에 문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장 길게 쓰는 거 안 좋다고 했어요. 앞에 문장에서도. 3줄씩 넘어가는 문장은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시제, 그 다음에 분량.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쓰기 후 단계가 중요해요. 이 문장 쓰는 문제는 다 쓰고 나서 끝!
아, 물론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래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철자법, 글씨 잘못 썼는지. 예를 들면 있다가 있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글씨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춤법에 맞게 쓰는 거. 글씨를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글씨에 오류가 없는지 잘못 쓴 게 없는지 확인. 조사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논리적 글쓰기에는 조사 생략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생략하는 건 뭐예요? 말할 때예요. 말. 그 외에는 글에서는 조사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문법을 쓰려면 왜냐하면 하면 기 때문이다가 나와야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면 할 것이다. 가정법이니까 을 것이다죠. 뭐뭐 하면 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죠. 뭐뭐 하려면 해야 한다. 이렇게 어울리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맞게 써야 하죠. 같이 서로 어울리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건 1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글말요. 자, 입말.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이거 다 했던 설명이에요.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계속 강조해줘야 돼요. 근데, 그니까, 한테, 이랑, 하고, 는 게 이건 다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줄여서 쓴 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글쓰기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돼요. 근데는 그런데, 그니까, 그러니까, 한테, 에게, 이랑, 하고, 와, 과. 는 것이, 이것이 는 게, 그렇죠? 이거는 때에 따라 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문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줄여 쓰는 거 하지 말고 풀어서 쓰는 것이 글말, 글 쓸 때 말이 됩니다. 이거는 구어체라고 하죠. 입으로 하는 말, 한자어죠. 이거는 글 쓸 때 하는 거, 문장, 문어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은 이렇게 12, 12, 26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어 사용. 맞춤법이 틀리거나 문법이 틀렸거나 또 사용, 글 사용이 정확한가? 글의 목적, 왜 이 글을 썼는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3번, 53번 문제와 이 항목은 비슷하지만 문제의 채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다음에 내용 및 과제 수행에서는 제시된 내용을 다 포함해줘야 해요. 문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글을 쓰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줘야 해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쓰면 안 돼요. 700자 맞추려고 막 없는 내용 막 쓰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맞는, 주제에 맞는 글을 써야죠. 그 다음에 사례나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써줘야죠. 그래야 글의 분량을 맞출 수 있어요. 다음에 전개 구조는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심 생각이 잘 나와 있는가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은요. 중급 수준 이상의 어휘나 문법. 그 다음에 조사 생략하면 안 되고 끝날 때 반드시 했다, 한다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 논리적 글쓰기 아주 중요한 거. 자,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문제예요. 그런데 자, 어때요? 문제를 그대로 답지에 복사해서 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현대인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고의 홍수. 홍수가 뭐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거. 근데 그만큼 광고가 많다예요. 여러분 광고 많죠? TV 광고, 신문 광고, 지하철, 버스 광고, 거리에 건물 위에 있는 광고. 다 광고죠. 어떤 물건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 사게 만드는. 그런 걸 상업 광고죠. 공익 광고도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경을 지킵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공익 광고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업 광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광고와 연관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 광고와 사회의 연관성.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네. 제목은 안 써도 좋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에 요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라고 했어요. 광고의 목적, 왜 광고를 하는가? 그 다음에 광고가 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 두 개를 꼭 내용에 포함시켜라 라는 말이죠. 요거 그대로 바꿨으면 안 되니,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안 되니까 약간 바꿔서 시작을 해야겠죠. 이 내용은 들어가야 하니까. 자, 그러면 광고와 사회의 연관성이라는 이게 주제가 됩니다. 제목이 주제가 되죠. 자, 그러면 광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요걸 포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내가 쓸 것인가를 미리 좀 메모를 해둬야 돼요. 바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의 목적, 왜 광고를 할까? 광고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린다. 많이 알려야겠죠.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그 제품, 그 물건을 사고 싶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표현해줘야 돼요. 장점, 좋은 점. 이건 이렇게 나빠요. 이렇게 하는 광고는 없죠. 자기 물건이 나쁘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좋게 과대 광고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이 구매로 직접 그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광고입니다. 이게 광고의 목적. 그래서 상업 광고예요. 물건 파는 광고, 화장품 광고. 그러니까 예쁜 모델이 나와서 화장품을 막 쓰고 멋있게 나오는. 그럼 어때요? 보고 있는 우리는 나도 저 화장품 쓰면 예뻐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는 거죠.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모델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데 너무 비싼 모델을 쓰면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광고가 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광고는 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 옛날 광고 보면 그때 살던 사람들이 저런 게 유행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주 촌스럽게 느끼지죠. 촌스럽다. 촌, 시골,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 그렇죠? 그래서 촌스럽다. 이거는 조금 지금과 조금 떨어진다.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촌스럽다를 쓰죠. 시골스럽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달라지죠.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가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유행을 선도한다. 유행을 앞서간다. 광고를 사람들이 다 관심이 다 끝난 다음에 광고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행을 이끌고 간다, 선도한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어떤 광고가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는 여러분이 좀 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문을 풀어 써야겠죠. 이 내용을 써야 하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자, 현대인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법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는요,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 고급 문법인데 이런 문법 하나 딱 써주면 굉장히 점수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만 해주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 쓸 때는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과언이 아니다. 왜요? 눈을 뜨면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광고이다.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보시죠. 스마트폰.
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TV를 보기도 하고 출근하기도 하고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가장 먼저 휴대폰을 봅니다. 요즘은. 그렇죠. 20년, 30년 전에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만나고 휴대폰 열면 광고 보이죠. 모든 게 광고.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할 때마다 광고 나오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너튜브라고 유튜브. 네,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 계속 광고 나옵니다. 광고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문법 아시죠? 을래야 을 수가 없다. 광고이다. 거리마다 광고 간판, 간판이라고 합니다. 건물 맨 위에 있기도 하고 옆에 막 있기도 하고 막 세워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언제나 손에서 떠나지 않는 휴대폰. 휴대폰을 열면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봐야 한다. 안 볼 수가 없어요. 뉴스,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늘 광고가 계속돼요.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막 광고가 보여요. 광고 없이는 우리는 광고가 없는 세상에서는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광고예요. 자, 요렇게 풀었었어요. 한 문장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의견을 쓰는 거죠. 자, 다음은요. 그 다음 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광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는 시대 변화를 상징한다. 앞에서 우리가 메모해놨어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10년 전, 20년 전 광고를 보면 촌스럽게 느껴진다. 촌스럽게. 지금과는 맞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죠. 또한 광고를 표현하는 모델도 그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화제의 인물, 뭐 스포츠 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 광고 보면 저 사람이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보다. 화제가 있었나 보다. 이슈가 됐었나 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광고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했던.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광고의 목적과 사회의 연관성 이걸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 쓴 거 과언이 아니다. 눈을 뜨면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광고이다. 아니면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네, 거리마다 광고 간판이 넘쳐나고 언제나 손에서 떠나지 않는 휴대폰을 열면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뉴스,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늘 광고가 계속된다. 이렇게 앞에 문장을 이어줘야 해요. 그냥 바로 이거 없이 계속된다. 광고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문장이 연결이 안 되면 마이너스. 그래서 문장을 연결시켜줘야 하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는 이와 같이 앞에 문장을 한 번 더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광고는 우리에게 아주 가깝고 친숙하게, 가깝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광고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 제품의 장점을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켜서 많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는 거. 노출시켜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의 목적 나왔죠? 우리가 광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요. 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제품의 좋은 점을 많이 표현해줘야죠. 사고 싶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구매로 이어진. 광고의 목적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화장품 광고, 휴대폰 광고. 저거 보면 사고 싶어. 자동차 광고. 내가 저 자동차를 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것이 좋은 광고죠. 또한 같은 그 종류의 설명을 계속 하고 싶을 때 또한, 그리고 이렇게 되죠. 또한 광고는 시대 변화를 상징한다. 10년 전, 20년 전에 광고를 보면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네, 광고를 표현하는 모델도 그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나 화제의 인물인 경우가 많다. 화제의 인물일 때가 많다. 인 경우가 많다.
자, 이런 표현법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고 익숙하게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급 문장이 됩니다. 고급 문장. 초급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5급, 6급으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급 문장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해요. 자, 모르는 단어 없죠? 이와 같이 여기도 또 이제 앞에 것도 받았어요. 광고는 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하며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사, 관심이 있는 것들,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들, 관심사와 유행을 선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앞에 여러 개를 했으면 사회, 경제, 문화, 의 하면 그 세 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 경제, 문화 등 하면 다른 것도 또 있다예요. 아주 좋은 표현법이에요. 예, 글 쓸 때 쓰시면 됩니다. 등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는 것이다, 을 것이다,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법. 현대의 광고는 신문, 잡지,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대중매체. 대중매체 뭐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매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신문, 방송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대중매체, 매스컴이라고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를 잘 선별, 잘 보고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근데 광고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별은 좀 더 고급 단어를 썼죠. 그 중에서 잘 구별해서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모르면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광고를 잘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 지혜로움.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현명함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렇겠죠?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좋은 광고인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지혜, 현명함, 지혜. 이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지혜. 한국 여자 이름 중에 지혜 참 많아요. 좋은 말이라서. 네, 현명함이 필요한 시대이다. 실제보다 과장, 크게 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죠. 요만큼 좋은데 이만큼 좋다고. 그걸 과대 광고, 과장 광고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니까. 과소비. 물건을 너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걸 부추기다. 부추기다는 사, 빨리 사.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서 빨리 사게 막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런 친구 있죠. 같이 쇼핑하면 이거 사, 이거 좋아. 부추기다. 부추기지 마. 나 과소비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광고를 믿기보다는 믿지 말고, 근데 믿지 말다는 초급 문법이죠. 근데 보다는 고급 문법이에요. 이런 걸 알면 쓰고 모르면 믿지 말고 이렇게 써야죠.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앞에 현명함을 썼으니까 여기 지혜를 써도 되죠. 그럼 어때요? 지혜롭다가 기본형이에요.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도 좋죠. 다른 걸로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21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지금 어떻게 썼어요? 문제 지문을 한번 풀어줬죠. 지문을 한번 풀어주고 뒤에 포함되어야 하는 두 문장, 목적, 광고의 목적, 그 다음에 사회와의 연관성을 이렇게 썼어요. 사이사이에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써도 안 되고 짧게 써도 안 돼요.